오, 새로운 기능.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박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와 관련된 오해들을 공부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너무 커질까봐 걱정됩니다. 공부를 하면 서울대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 기준으로 1년에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2kg 이상의 근육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1급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죠?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여잔데요. 근력 운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수능에서 영역 하나를 보지 않고 좋은 대학 가도 되겠지요? 여학생들은 근력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해요. 생리학적으로 여성은 약 30세부터 골밀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든 골밀도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질병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골밀도의 역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화이팅! 헬스를 하면 살이 빠지지 않고 근육만 붙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두뇌 활동에는 변함이 없는데 점수만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시가 조금 나빴습니다. 다이어트는 산수와 비슷해요. 내가 100을 먹었으면 100 이상의 칼로리를 소비하면 체중이 빠질 것이고, 소비하지 못하면 남는 칼로리가 체내에 흡수돼서 체중을 증가시킬 거예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어요. 또한 지속적인 근력 운동이 요요 현상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증가는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보충제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충제 약물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던데. 선생님, 보충교재는 꼭 사야 하나요? 보충교재 사면 불법 아니에요? 잠깐. 우유, 보충제 한 스푼, 보충제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보충제는 방금 선생님이 먹었던 것처럼 단백질 파우더를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먹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먹을 경우에는 우유, 계란, 닭가슴살과 같은 육류를 주로 섭취를 해요. 굳이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그 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편리함 때문에 먹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충제만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빠른 흡수가 돼서 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닭가슴살이나 계란, 우유를 먹으면서 너 약물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보충제도 약물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먹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근육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하면 돼요. 달걀이라든지 닭가슴살 같은 것을 우리가 하루를 전체의 일과 동안 충분히 먹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100kg라고 가정해 봤을 때 킬로그램당 1.5g이라면 총 하루에 150g을 먹어야겠네요. 닭가슴살이 20에서 한 25g 정도. 그러면 닭가슴살을 하루에 6쪽 정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 헬스를 하려면 중량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힘이 약해서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3등급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부족해서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대500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발생해서 참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체력과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3대500을 들 수 있는 근력과 스킬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학생이거나 아니면 헬스 초보자인 경우에 그 수치는 참 어렵고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오히려 부상만 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맨몸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도 충분히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한 다음에 너무 피곤한 걸 보니까 저는 근력 운동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니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생기는 과정은 근섬유들이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면서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픈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될 것이고 2달이 지나면 조금 더 큰 자극을 찾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는 매일 해야 하는데 매일 할 자신이 없어서 공부를 하기가 근력 운동 후에 회복 시간은 최대 48시간까지 소비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 잘 먹고 휴식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면 몸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1회 시간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운동 중에 핸드폰을 만지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들도 본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마무리한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자신의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완벽해요. 다만 이 팔 조금, 배 조금만 빼고 싶은데 이거 가능한가요? 저는 국어 과목에서 문학만 공부해서 국어 1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특정 부위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직업이 조금 나쁜 트레이너였다면 이런 문구를 가지고 마케팅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특별한 부위가 빠지는 것은 전체적인 다이어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그 부위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 몸이 안 좋을까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박사님이 이야기하길 우리나라의 어떤 시험도 하루에 8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한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겠죠.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해야 해요. 꾸준히. 오늘은 명절이니까 쉬고 내일은 피곤하니까 쉬고 올해는 귀찮으니까 쉬고 이런 날이 많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운동도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좋아지는 트레이닝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런 거 있지요? 무조건 100점 나오는 공부법이 있나요? 트레이닝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아요. 선수 수준의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인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체육관으로 가서 또는 있는 조건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빠이.